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누구에게든지 질문을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문. 네. 네, 네. 아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 질문을 일단은 우리 김기봉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한국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큰 거대 담론인데, 그래서 거대 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큰 그림을 주어서 좋긴 하지만, 이게 좀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꼭 사실일까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되는 대목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과 일본 사이 문명의 역전이 일어났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디지털에 관한하는 한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앞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명의 역전으로 보이는 것은 최근 10년, 20년 사이의 변화에 따른 판단일 텐데, 이것이 일본이나 한국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일본 사상사학회나 토론하기 시작하면 엄청 많은 면모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봉 선생님이 인용하시는 연구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게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티베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말에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티베트가 모방에 의해서 흡수 통일됐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면은 티베트는 중국 문명에 모방해서 포섭되고 몰락한 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부는 불교 문화가 중국의 도전의 원천으로 보고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저항선 분신 자살이다. 이런 부분도 꼭 사실에 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민족사와 국가사 대립을 넘어 문명사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전 오히려 민족주의 사관으로 좀 복귀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유한 고대 문명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또 고조선이 강력했고 그래도 강력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언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근대 심리사학에 보이지 않은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간단한 조선 시대는 마지못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중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주 못된 짓인데 이 못된 짓에 대한 어떤 좀 언급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여기 저기 12쪽에 보면은 성계호 교수님 언급하시면서 성형수술 같은 거 말씀하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양 철학도 그런 것 같아요. 동양 철학, 한국 철학도 과일 철학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태계도 위대하다, 오늘 위대하다. 그게 무슨 한국 철학입니까? 그래서 너무 창조적이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술 문화 한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굉장히 좀 무모한 청사진 같은 걸로 보일 있는데 좀 자세히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구 교수님 어떤 토착화 세계와 한국화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청의를 나눈다면은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층, 사실층, 경험층 어느 층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생명체를 위한 자연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는 월드, 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은 세계화 개념이 다분히 글로벌리제이션,
근데 그쪽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이 아니라 세계 위에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그 김기봉 교수님도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 살만한 세계를 구축해 왔는 것인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일종의 이제 인공물인 것인 거고, 그게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월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제와 사실과 경험과 언어가 모두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김 교수님의 어떤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전에 김 교수님과 오랫동안 토론을 해왔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퍼즐이 다 거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되고요. 그 세계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글로벌이 아니라 그야말로 월드리피케이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그 번역기를 GPT에 문법 코렉션 오는 거를 제가 좀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묻는 게 아니고 지가 써놓은 걸 가지고 이제 미국식 영어로 바꾸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이게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이거 너무 빨리 나가는지 말고 좀 슬로우하게 나가자는 그런 담론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은 서울대학의 홍성욱 교수가 슬로우 사이언스라는 조그만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 여태까지 해오던 관행을 갖다가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런 문명 담론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중석 교수님. 되게 추상적인 그런 문명론을 전개했는데 김영구 선생님은 그래도 그 구체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두 분의 발표가 좀 보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두 분한테 다 여쭤보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가 그 봉준호의 그 세 번째 이 얘기를 이제 번역하면서 김기봉 선생님은 퍼스널한 것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한국과 모편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해석을.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퍼스널한 건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하고 크리에이티브 이런 측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김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김 선생님 담론에서는 문명의 어떤 창조자 내 주체자로서 개인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명이라고 하면 거대 담론으로 한국의 현상을 분석하는 측면이 있고, 또 아니면은 한국에 새로 등장한 개인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학이라든지 경제기라든지. 그래서 너무 문명사 쪽으로다 보니까 그런 개인이 출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제도의 변화라든지 문화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발표하신 거 김영수 선생님은 결국은 말씀하신 게 모방과 창조, 이제 그것을 근대화와 창조적 패러다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수격형하고 선도형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근대화라고 하는 컨셉하고 창조화라고 하는 컨셉은 좀 패러다임이 다른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건대하는 추격형이고 창조하는 선도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설명으로는.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제가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영 선생님은 여러 가지가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많아가지고 어딜 뭐 딱 집어서 지적을 하기 힘듭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한국적 그 학문론이나 문명 그거를 방법론적으로 분석한 것이지, 구체적인 뭐가 내용이 좀 언급이 뒤에 물론 안재홍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적용해서 한국적인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뭐 이런 거는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이 없는 개념적 분석이라고 하는 저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컨텐츠를 좀 뭐 만들시겠다는 건지, 누가 그걸 만들었다는 건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내용이 좀 풍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문명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 한국과 일본 비교는요, 일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역사가의 작년 11월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왜 그걸 했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이제 개최국에서, 주제를 선정해요. 일본이 선정한 주제였는데요. 삼분과 체제를 넘어서 했거든요. 역사학에. 삼분과 체제는 뭐냐면, 국사, 동양사, 서양사예요. 일본에서 만든 거거든요. 일본이 이제 근대 국가 만들기, 국가 자기 정체성 만들려고 일본사를 만들고요.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동양사, 모방의 대상으로서 서양사, 이렇게 하면서 일본 근대 역사학이 형성된 거예요. 이제 이거 이후에 역사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그 역사학 패러다임이 끝났다. 그게 근대에 일본 만들기를 하려는 프로젝트로 그걸 한 거고, 지금의 일본이 와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 과거의 굴레 속에서 일본이 갇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참여관찰자예요. 외국인들이 주로 특파원들, 주로 일본에 와서 사는 특파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타게트나 아까 말한 BBC 기자나. 근데 일본 사람들 기분은 좀 나빴는데 뭐 반박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티베트 문제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제가 하려는 주제는 이걸 이제 문화의 논리로 보자는 거지 힘의 논리로 뭐 하자는 거. 이건 문명이 누가 이길지는 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문명에 하고 무력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한 일본 사람 그 인용한 건 뭐냐면 원나라 때 어떻게 보면 인정해 준 거잖아요.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를 인정해 준 거고, 그런 면으로 포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그 땅을 물려받으면서 티벳을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명이죠. 중국이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티벳 사람들이 모방하지는 않잖아요. 중국을 모방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티벳의 사람들의 그게 행동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거는 티벳 사람들에 관한 거지 중국 사람들이 관한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식민사관의 문제예요. 이건 뭐 근데 저는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미래인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부식을 볼 때 김부식 삼국사기를 왜 썼냐면요. 우리 역사는 모르고 이 중국 역사는 너무 빠삭하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중화 문명론자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쓴 의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조선 쪽을 뺀 거죠. 이제 그건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묘청하고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자기 옹호의 논리도 있고 고려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정체성은 이중 정체성이라고 보여져요. 고구려와 신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김씨잖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명분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그 지점에서 두 개의 노선이 싸운 거고 거기서 운명이 갈린 거죠. 이제 한국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위화도 해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때 어떤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건 모른다고 생각해요. 역사에서 이제 if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챗GPT 이게 제가 요새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챗GPT가 왜 중요하냐면요. 텍스트를 생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글쓰기를 기계가 하는 거죠. 인간만 글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글을 쓴다는 거는 생각한다는 거하고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걸 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되고 기억은 감정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지향적이에요. 근데 챗GPT의 글쓰기는 두 개가 없어요. 감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챗GPT 의지해서 글쓰기를 한다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문이거든요. 인간은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에서 나온 거고 이게 자산이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집단기억 자산이거든요. 이 집단기억하고 집단학습을 하는 게 문명이었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다는 거. 이게 문명의 기본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집단기억과 집단학습의 기본값이 달라져요. 여기서 저는 인문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래 제가 발표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이 슬로우라는 게 인디안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다가 멈춰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영원히 따라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세계 인문학자에 단결하라. 챗GPT처럼 나타났는데 인문학자들이 정말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간성 없어지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문의를 우리가 수놓았는데 이것이 챗GPT한테 뺏기게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 퍼스널 크리에이티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퍼스널이라는 건 경험과 기억이에요. 우리가 압축적 근대화하고 압축적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험이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이게 드라마화된 거예요. 이게 보편성을 획득한 거예요. 우리가 총체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살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드라마로 분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훌륭한 거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형식, 미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 형식과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적 관점, 한국적 관점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어떤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거대 이론, 일반 이론은 정말 더 우리가 농익어야 되겠죠.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중범위 수준의 경험적 이론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한국화 논적인 분석이 아니냐 공감을 합니다. 우선 그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을 근대화를 넘어서 창조화로 가는데 어떤 쪽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느냐. 좀 창조화의 4층 구조 이런 것도 접근 방법이죠. 실제 이런 거에 따라서 학술 문화는 어떻고 또 창조 정치는 어떻고 창조 문화는 어떻고 또 창조 행정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이제 논의하는 아주 거대한 작업이죠. 사실 제가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저렇게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대화를 넘어 창조화 패러다임이라는 걸 한번 좀 얘기해 보겠다고 그때 작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작업이라서 중간에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고 있는 한국화 이것도 제대로 못하겠다. 물론 이것도 한국화의 한 접근이지만 그래서 손들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상당히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분야의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창조화 패러다임 작성 이 작업을 좀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화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인문학이나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착화는 당연히 문화가 다르면 이론이 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맥락에 맞는 외국인을 데려와서 한국에 맞춰서 해야 된다. 토착화 논리는 문화적 적실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화 논리, 한국에서 특수한 이론, 맥락 특화 이론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론적 근거를 사실 그동안에 학계에서 제시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얘기 한국에서 만드는 특수 이론이 저게 무슨 보편 이론이냐. 그건 문화적 적실성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변증법적인 측면, 실제론적인 측면, 맥락적 측면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이론도 보편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론적 논거를 주로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부터는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적어도 중범위 수준에서 이러한 논거에 입각해가지고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편화 가능성 있는 이론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컨텐츠가 있는 소위 그런 작업을 최근에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